자, 정비법 좀 봅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이제 매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정비사업이라는 거는 여기 보는 것처럼 노후하고 불량한 건축물? 뭐라고요? 노후하고 불량한 건축물? 이런 노후 불량 건축물을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야 우리가? 개량한다 이 얘기예요. 노후 불량 건축물 개량. 시작. 노후 불량 건축물 개량. 그래서 우리가 정비사업이라는 걸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정비사업은 세 가지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라고 하는 세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후 불량 건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매번 얘기합니다만 당연히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한 부분도 무엇의 내용이죠? 도시 관리 계획이라는 것으로 계획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아까 개발사업, 정비사업은 다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는 거라고 제가 7페이지 체계도 할 때부터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면 정비법까지 끝나야 이제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아셨습니까? 그러면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정비사업이고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나오라고 하는 게 바로 뭐다? 정비사업이다. 금근거 봐. 아우 디테일 봐봐 이거. 뭐라고요? 금근씨 노불량 건축물 그냥 내가 직접 요구했던 거야. 그려봐요. 금근거. 봐봐요. 이래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죠. 사업이 이루어질 때고 이 문제는요. 6문제가 나오거든요. 아까 개발법도 6개, 정비법도 6개입니다. 근데 사실 정비법은 매번 얘기합니다. 목적은 3개 정도. 개발법도 3개 정도. 그렇죠. 근데 작년도 지나간 30회 같은 경우는 개발법은 8개 맞출 수 있었고 정비법은 정말로 한 3개 정도 맞출 수 있었고 너무 깊은 건 못 맞추니까 버리는 거고. 그렇죠? 신경 쓸 필요 없겠죠. 근데 특히나 정비사업법은요. 이 사업의 시행 절차가 중요해요.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뭐 정비 기본 방침을 만들고 정비 기본 계획 만들어서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 만들어 구역을 정하고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행자와 관련된 부분은 정비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거. 그렇죠? 이게 달라요. 개발조합은 추진위원회가 없는데 여긴 있어요. 그럼 왜 여기는 추진위원회가 있는 것일까? 이유는 그만큼 이해관계인이 많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추진위원회 같은 거 만들지 않으면 조합도 못 만들고 싸우다 끝나.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이라는 거를 만들게 되는 거지 바로 소유자가 조합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요거 이해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조합이 이제 인가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냐 이제 집질놈을 뽑는데 그게 시공자 선정이야 바로 그게. 시공자 선정.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뭐 대림 덜 편한 세상 뭐 GS 자이 뭐 레미안 뭐 퍼스티지 뭐 루첸하임 뭐 에버리지 뭐 많대 뭐 이것저것 이름 잘 두셔야 하여튼 간에 뭐라고요? 어쨌건 타겟이 뭐예요? 시공자예요. 집 짓는 놈이죠. 쉽게 얘기하면. 하다 보니까 정비 기본 방침 만들고 기본 계획 만들어서 사업할 때가 되면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해야 되고 안전진단 통과돼야 재건축은 정비계획 만들어 구역을 정하고 시행자 누군지 보는데 소유자가 추진위원회 만들고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만든 다음에 시공자 뽑고 그러면서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 만들어 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거예요. 시행할 때 방금 뭐가 된다? 종전 건물을 철거하기 이전에 권리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관리처분계획을 먼저 만들게 되거든요. 마지막에 관리처분계획 이거 위에 써보면요 한마디로 가격 정리하는 거예요. 알고요? 관리처분계획은 뭐다? 한마디로 가격을 정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 환지 방식은 환지계획이었지 여기는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하지. 왜냐하면 여기는 봐요 사업 후에 뭘 주지? 토지를 주는 게 아니라 건축물을 주거든. 그러니까 환지 계획이 아니라 여기는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해요. 나중에 건물로 처분하는 거지 이건 사실은. 환지 계획은 나중에 토지로 주는 거고 이거는 뭐다? 건물로 주는 거고 같은 가치로.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요 A란 자의 원래 권리가 만약에 1억 원으로 평가가 됐어. 근데 사업 끝나고 나서 A가 분양 신청한 게 2억 원이었어. 그럼 어떻게 돼? 1억에 대해 1억 원을 주는 게 같은 가치라고 한다면 1억만큼의 A는 부담금을 내야 돼. 이렇게 이제 종전거와 사업 후의 것에 가격을 정리해주는 계획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다? 권리관계를 조율한다는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걸 만든다고 하는 거지. 그럼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됐지? 그럼 뭐가 돼? 금전정리 끝났으니까 종전건물 철거한다 이 얘기야. 그리고 나서 공사하려면 뭐 하는 거고? 대지건축물의 이전 고시가 이루어지면서 사업은 마무리되는 것이고. 그래서 굳이 말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준비 단계가 계획을 만들어서 구역을 정하는 준비 단계. 이 부분을 보고. 그리고 재건축은 뭐다? 투기 문제가 많으니까 안전진단 거쳐야 다음 단계 진행하는 거고. 됐죠? 이유는 또 이따 얘기할게요. 그리고 시행자와 사업 시행 계획 쪽 두 번째 덩어리 확인해 보게 되고, 그리고 뭐 한다? 시행할 때 관리 처분 계획과 철거하면서 대지 건축물 이전 고시를 본다는 거, 이것도 사실은 3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야, 사실은. 내용 자체가. 이 말로는 지금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한 5분 얘기했는데 실제는 30년 걸려요. 진짜 막 조합까지 가는데도 막 30년 걸려요. 우리 요 앞에도 뭐 실버 호거스 단지 이런 데 있잖아. 음마 아파트, 금마 아파트, 동마 아파트. 재미없어요? 사과해요. 그런 단지들 보면 되게 오래 걸려요, 사실은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참 보면 아버지가 조합원 되고 나면 아들이 받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렇죠, 여러분. 사업이고, 정말 해놓고 나서 가보면 정말 잘 해놓다고 보니까 요즘에는요. 아파트들이 요즘에 정말 스마트화 되니까요. 놀라울 지경이에요. 저는 모델하우스 보러 다니는 게 취미생활이에요. 되게 재밌어, 나는 그게. 근데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왜 여자분들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집 사람은 귀찮아 죽으려고 그래요. 나 혼자가. 그래서 보고 와서 환상적이야.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생각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야. 나 혼자 그래. 어쨌건 이게 바로 정비사업의 기본적인 뭐가 된다? 순서가 되어지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 정비법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가요 하나하나 따박따박 내용을 볼 건데, 실제 정비사업법은 이 절차가 되게 중요해요. 절차를 모르면 내용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절차는 1년 내내 쭉 볼 거니까, 아까 개발사업은 뭐다?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드는 거. 지금은 뭐야?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는 게 목적이에요. 두꺼봐 흔집 죽게 새집 다오. 기존의 시가지의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는 게 이게 정비사업인 거야. 개발사업은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드는 사업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 사업은 금방 얘기합니다만 사업의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주거환경, 넘기지 말아봐요. 시끄러워요? 뭐라고요? 주거환경 개선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려요. 상처받지 마시고. 이제 내용도 보시면 되는데, 일단 용어 정의가 되게 중요해요. 첫 페이지 보시면 이제 용어에 대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페이지 45페이지에 있는데요. 저는 이 페이지를 별 20개, 아니 40개 주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은 용어 정의 파트와 내용에들 정리해 놓은 건데, 이걸 잘 이해하시면 이해가 쉬운데, 이걸 이해 못하면 되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작.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시작.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렇게 세 사업의 정의를 구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는 사업의 정의를 구분을 못하면 뒤에 조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시작.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은 정비사업은 3가지가 있다. 눈 감아봐. 자지 말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 그 다음에 재건축사업. 3가지가 있어. 정비사업의 3종 세트죠. 그러면 이 사업에 따라서 뒤에 조문들의 정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의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일단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된 걸 본다면 봐요. 우리 한마디로 이렇게 이런 동네가 있어요. 뭐 산동네. 산동네에서 달 뜨거든.
굉장히 많이 쓸쓸한 동네가 있어요. 그렇죠? 지나가다가 우동 한 그릇 먹고 싶은. 그렇죠, 여러분? 오돌뼈 시켜놓고 쇠주 한잔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봐봐요. 그러면 이런 동네 사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런 동네에 살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도시에 저소득 주민분들이 살겠죠. 그래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수입이 별로 없으니까. 그럼 도시에 저소득 주민이 모여 사신다. 저도 뭐 지방에 있다가 서울 올라와가지고선 신림동에서 한 6개월 살았거든요. 이런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선. 겨울에 되게 좋아요. 그렇죠. 눈 오면은요, 금방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푸대질하도 안 하고 앉으면 내려오니까 그냥. 그죠? 한번 눈 오던 날 차 끌고 올라가다가 포기했어요. 차 끌고 올라가는 거를. 그때 나 마트지 탈 때. 그래가지고 도로변에 세워놨어, 그냥. 그랬더니 다음날 끌려갔더라고요. 승질나. 어쨌건.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곳에 가면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정비 기반시설 같은 게 극히 열악해요. 극히 열악. 요 사업을 이해할 때 뭐라 이해하죠? 우리가 극히 열악하다. 시작. 극히 열악하다. 그럼 도로 등의 정비 기반시설도 극히 열악하고 노후하고 불량한 건축물도 과도하게 밀집이 돼 있어요. 극히 열악, 과도 밀집. 시작. 극히 열악, 과도 밀집. 이런 말이 나온 바로 뭐야 이게? 당연히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인 거예요. 키워드를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말해 극히 열악, 과도 밀집. 그러니까 달동네 떠올리시면 간단해요.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사실은 사업성이 별로 없어요. 돈이 안 벌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좀 늦어지기도 하고 또는 뭐 아무래도 사업이 좀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렇죠? 지연되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크죠. 공익성은 제일 높아요, 대신에. 그래서 주로 누가 될까요? 단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는 조합이 만들어 사업을 시행한다는 게 말이 될까 안 될까? 말이 안 되지. 조합은 금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환 개선 사업은 조합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누가 시행하냐? 시장 군수 등 LH 등에 대한 공공의 시행자 위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조합원들이 무언 돈이 있다고 사업을 하겠냐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 주거환 개선 사업은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됩니다.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구나.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돼 있어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구나. 시작.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올 때마다 얘기합니다만 이런 사업일수록의 그 저소득 주민분들이 임대 같은 거에 충분히 거주할 수 있도록 뭔가 좀 지원책이 좀 현실화돼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실제는 그렇지 않으니까 말만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곳과 또 하나 주의할 건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곳이 있다. 단독주택 다세대 밀집한 곳에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소를 확충하자. 그리고 주거환경을 보존개량 정비하자. 요 2번의 내용도 뭐야? 지금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정의는 두 가지예요. 1번하고 2번하고. 2번도 기억해요. 원래 여러분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정비법의 사업이 6가지였어요. 원래는.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은 3가지로 통폐합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요 두 번째 정의가 뭐였냐면 두 번째 정의는 원래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는 별도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통폐합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단독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곳에 도로 등의 정비 기반 시설, 그렇죠? 뭐 공동 이용 시설 이런 것들의 확충 정도를 하면서 시행하는 주거환경을 보존 개량 정비하게 한 사업도 뭐로 봐주겠다? 지금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정의는 2가지가 있는 거야. 그리고 제 생각인데 이번에 30회 때 요거 31회 때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별 20개 하시고 꼭 좀 기억합니다. 물론 작년도도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기대해 봐야 되고 나와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주거환경 개선.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이 봐요. 재개발 재건축은 요 2가지를 정의를 잘 봐줘야 돼요.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이 두 사업이 사실은 비슷해 보이지만 상당히 달라요. 사실은요. 지금 그림 나와 있듯이 봐요.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있어요. 이렇게. 맞죠? 금강 거 봐봐. 디테일 살지? 아싸. 뭐라고요? 그러면 이 금강 건물이 있고요. 도로등 봐도 어떻죠? 복잡해. 이런 동네에 사거리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출근을 포기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 동네는 뭐가 될까요? 정비 기반 시설, 도로 같은 게 열악해. 열악이 키워드야. 열악. 여기는 극히 열악. 여기는 그냥 열악. 그러면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있어. 이러면 이거 재개발이야. 재기랄이 아니야. 뭐라고요? 재개발이야. 정비 기반시설 열악하다. 그리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있다. 그러면 여기는 여기처럼 과도 밀집 극히 열악은 아니지만 살기는 불편한 거야. 차는 댕기지만 편하진 않은 거지. 열악하다. 극히 열악하다. 과도 밀집하다. 열악하다. 밀집하다. 시작. 극히 열악, 과도 밀집, 열악, 밀집 구분해 놓으시라고요. 아셨죠? 그런 다음에 재개발 사업의 요즘의 핵심 키워드는 뭔지 아십니까? 재개발 사업은 주택만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업, 공업 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것도 지금은 재개발이에요. 이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업, 공업 지역에서 상권 활성화, 공장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지금은 어디에 들어간다? 재개발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재개발은 주택을 짓는 이외의 사업은 불가하다? X. 재개발은 주거에 대한 사업도 있지만 공장이나 업무시설, 상가 있죠. 이런 것들을 사업하는 것도 지금은 재개발입니다. 원래 이게 뭐였는지 아세요? 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 별도의 사업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지금은 별도의 사업이 아니라 재개발 사업으로 통폐합이 돼가지고 재개발은 두 가지 성격이 있다. 정비기반시설 열악하다.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한 곳에 하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중 재개발 사업의 정의로 바른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두 가지를 고르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 재건축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재건축은 정비 기반시설이 봐봐요. 보는 것처럼 대단히 양호합니다. 쭉쭉 빵빵 아주 좋아. 도로 막힘도 없고 맨날 얘기하셨습니까? 일원동 일대, 대치동 일대 하면 길 정말 좋아요. 공원도 좋고 막 그 몇십 년 전에 조성한 거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그렇죠? 다만 거기 지어놓은 아파트만 노후불량하죠. 이렇게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이 밀집한 이런 곳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우린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양호 공동주택 밀집. 시작. 양호 공동주택 밀집. 하나 주의할 건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일단은 양호하다는 거예요. 보는 것처럼. 도로도 양호해. 그죠? 그러면서 노후불량한 뭐다? 단독이 아니라 뭐를?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밀집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재건축인 거야. 그러면 기존의 주택지가 단독주택지일 땐 재건축이라 부르지 않아. 기존의 공동주택지가 노후불량한데 정비기반시설 도로는 양호해. 이러면 이걸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는 걸 우린 재건축 사업이라고 해. 그럼 어떤 분이 그러면요. 종전의 단지가 단독주택지이면 거기는 재건축 못하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못해요. 그건 지금은 재건축이라고 안 불러요. 빈집 소규모 집 정리에 별도의 법이 있어요. 다른 법에 의한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진행하는 거고 우리 법상 재건축은 공동주택 단지가 노후불량했을 때 정비기반시설을 양호한 경우 그 주택 단지만 개량하는 걸 재건축이라고 해요. 지금은. 개념이 달라요. 정확히 아셔야 돼. 알겠습니까? 정비기반시설 양호. 시작. 정비기반시설 양호. 노후불량한 공동주택 밀집. 노후불량한 공동주택 밀집.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을 밀집한 곳에서 뭐하죠? 정비기반시설 양호하니까
당해 주택 단지만 정비하면 돼. 그러면 이런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여기처럼 복잡하지 않으니까 조합원들이 이 도로를 만들 돈을 부담할 이유가 재건축은 없다는 거야. 기존의 도로가 너무 양호하니까. 그러면 투자 수익이 좋아. 시작. 꼭 합격하실 거예요. 합격하실 거예요. 혼자라도 아무도 안 돼도 할 거예요. 어쨌든 봐요. 그럼 좋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도로 만드는 그런 돈도 부담을 좀 해야 한단 말이야. 재개발은 그게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10억짜리 노후불량한 아파트를 부셔가지고 새로 지면 17억, 18억이 되는데 부시고 싶어요. 막 부시고 싶어. 못 부셔 안 달라는 거죠. 아주 부시고 지면 오르는데 심하게 말하면 2배가 이해갑니까? 나는 그 가끔 뉴스에 나오는 뭐 서울의 집값 올라가는 시세 뭐 0.41이 많이 올랐네 뭐였네 이러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다 평균이고 이제 까먹는 거 플러스 더해서 그런 거지 실제 가보면 어마무시하게 올라요. 호가는 막 몇 억씩 올라가 있어. 요번에 얘기했잖아요. 왜 전세가 폭등하고 뭐 그 이유가 2가지래.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일부 영향이 있고 학교 대입제도 개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올라가는 거죠. 완전 뭐 철옹성이 아무도 못 들어와. 그렇죠? 30몇 억씩 되면 어떻게 들어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돈이 썩어 문드러지면 모를까. 그래요? 내가 계산해봤거든. 대출을 한 20억을 받아 들어온다고 쳐봐. 한 달에 700을 내야 돼. 월세도 아니고 그냥 이자만. 생활비 쓰면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거야? 1,300, 1,500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돼요? 봐봐요. 그래서 보시면 불가능한 일이고 이게 재건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꼭 구분하시고요. 그래서 재건축은 뭐요? 그래서 뭐라냐 재건축은 everybody 안전진단. 그래서 멀쩡한 집을 부시니까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통해서 그렇죠? 안전진단을 통해서 이게 위험하다고 판단이 났을 때만 재건축은 진행할 수 있게 해줘요. 다른 사업과 다른 점이야. 해봐봐요. 재건축 안전진단. 그래서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거쳐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준다. 왜? 투자 수익이 좋아서 부시고 싶어 안달병이 나거든. 이게 재건축 안전진단이에요. 정의를 이해하시면 다 연결돼 사실 이게. 그렇죠? 그리고 요번에 30회 나왔던 거 많이 예고했던 거 있지. 뭐? 오피스텔 특례에 대한 부분. 오피스텔 특례. 원래는 우리가 봐요. 사업 전에 건물을 부셔가지고 철거한 다음에 사업을 끝나고 나서 새 건물을 주잖아요. 이러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이 뭐지? 관리처분 계획이야. 무슨 계획? 관리처분 계획. 그러면 환지 계획은 사업 후에 토지를 주는 거고 관리처분 계획은 뭐야? 사업 후에 건물을 주는 거란 말이야. 근데 봐봐. 관리처분 계획이 주거환 개선 사업도 있고 재개발 사업도 있고 재건축 사업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의 방법은 세 사업 다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재건축의 관리처분은 뭐다? 주택, 부대복리, 시작. 주택, 부대복리, 오피스텔까지도 직접 처분이 가능케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원래 오피스텔에 대한 특례가 기본적으로 다 있었는데 재건축에 집중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또 불만도 많고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받다 보니 안전진단 통과돼서 어차피 진행할 재건축이면 수익성을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오피스텔 같은 걸 뭐다? 같이 처분할 수 있게 그래서 재건축만 특혜를 줘요. 하지만 아무 데나 되는 게 아니고요. 이번 시험 문제죠.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전체 30% 이하. 시작.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전체 30% 이하로 재건축일 때만 이걸 인정해 주게 됩니다. 이번에 뭐라고 나왔다? 준주거 상업지역 외의 지역에 준주거 상업지역 외의 지역에 재건축 오피스텔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틀렸죠. 그게 올해 30회 문제였어요. 그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다.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다. 그런 곳에 이루어지는 재건축이라
안전진단을 거치게 하는 등의 규제가 있다.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가면 이번 말고 재건축은 초과이익도 환수당해요. 여러 가지 부담이 많아요. 그러니 오피스텔 처분 정도는 좀 봐주겠다. 이렇게 이해하자고요. 뭐라고요? 오피스텔 처분 정도는 봐주겠다. 하지만 나머지 봐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관리 처분은 뭘까? 여기서의 관리 처분은 주택, 부대, 복리, 시설. 근데 29에 뭐라고 나왔다? 주택, 부대, 복리, 오피스텔로 처분한다고 나와서 답이었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오피스텔 특례가 없어. 주택, 부대, 복리로만 처분해야 돼. 사업 후의 건물을. 근데 재개발은 뭐가 될까? 건축물로 관리 처분을 해. 뭘로? 건축물로. 왜? 재개발은 주택만 짓는 게 아니거든. 공장 상가도 있잖아. 그러니까 사업 후에 관리 처분되어지는 건물의 종류가 그냥 건축물이야. 주택, 부대, 복리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건축물이라고 나와. 그래서 관리 처분의 내용만 봐도 정의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환지계획은 뭐라고요? 사업 전 토지를 사업 후에 토지로 바꿔주는 게 환지계획이야. 하지만 사업 전 노후 불량 건축물을 사업 후에 새 건물로 지어주는 건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걸 만들어 가격을 정리하는데, 관리처분될 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면 주택, 부대, 복리, 재개발이면 그냥 건축물, 재건축이면 오피스텔 특례라 그래가지고 주택, 부대, 복리 뭐하죠? 오피스텔까지도 처분할 수 있게 해주고, 아무 데나 하는 건 아니고 준주거 상업지역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재건축에 대한 뭐다? 오피스텔 특례. 이번 30회 때 문제였었고. 아셨죠? 이렇게. 이게 바로 뭐냐면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한 사업의 정의와 함께 시행 방법 연결한 거고요. 가끔 잘하는 것도 이게 있죠. 혼용 방법으로 시행 가능한 건 주거 환경 개선 사업밖에 없다는 거. 왜? 가장 공익도가 높으니까. 사실은요, 나중에 기본서 보고 얘기할 텐데,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스스로 계량 방식도 있고, 뭐라고요? 스스로 계량 방식도 있고, 소유자가 수용 방식도 있고, 환지 방식도 있고, 관리 처분계획 방식도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섞어서 할 수도 있고, 혼용 방식은 뭐만이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만 얘기하는 거거든. 그렇죠? 여봐요. 정비법 들어오니까 머리가 아파지죠? 근데 머리가 안 아프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을 잘 구분을 해야 돼. 이 정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아래 내용이 안 들어와요, 내용 자체가. 그렇죠? 그럼 봐봐요. 그럼 우리가 정비사업에 대한 정의에 대한 걸 말씀드렸는데, 그럼 봅시다. 지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요, 요 첫 번째 사업이 뭐였죠,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었고, 두 번째가 요게 재개발 사업이었지. 요게 재건축 사업이었어요. 그러면 올려서 내가 물어봐야지. 봐요.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해요. 재건축.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환경 개선을 해요. 재개발. 그죠?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에 대한 부분에 정비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을 개량해서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주거환경 사업. 그러면 극히 열악은 주거환경 개선, 그냥 열악은 재개발, 양호는 재건축, 공동주택을 개량하는 거 재건축, 안전진단 있는 거 재건축, 오피스텔 특례 있는 거 재건축. 이렇게 탁탁탁 나와야 돼. 지금 봤듯이. 여러분 방금 봤더니 기억이 나는구나. 대단해요. 봐봐요. 그러면 이제 토지 등 소유자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봐봐요. 토지 등 소유자. 이건 또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을 또 한 덩어리로 보죠. 그죠? 그리고 재건축은 따로 돼 있어요. 이유 좀 물어볼게요. 재건축은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같이 가지고 있어야만 지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여러분. 재건축은 건물이 공동주택이 있죠. 그리고 뭐가 되죠? 그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토지,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이게 같이 있어야만 재건축은 소유자의 지위를 인정해요.
왜 그럴까? 투기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을 나눠서 팔아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재건축은 토지와 건물을 따로 인정하지 않고 형합행 그러면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라고 해서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만 그 지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요 재건축이면 토지나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토지 중에 건물 중에 하나만 있다면 어떻게 돼요? 물어보는데 건물 토지 하나만 있다면 나중에 매도 청구당해요. 팔고 나가 라고 청구당합니다. 이걸 매도 청구라고 해요. 이해가셨죠? 재건축은 토지와 건물이 같이 가지고 있어야 줘야 되고 따로 하나만 있다 둘 중에 하나만 그러면 조합원도 아니고 소유자가 아니니까 나중에 주택 못 받고 뭐예요? 매도 청구당해서 팔고 나가라고 합니다. 조합에서. 이해가셨죠? 이게 재건축인 거예요. 하여튼 뭐가 됩니까? 재개발과 주거환 견사업은 봐요. 토지 따로 인정해주고 건물도 따로 인정해서 토지 건물의 소유자, 시작, 토지 건물의 소유자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인정해 주겠다. 토지 건축물 소유자, 시작, 토지 건축물 소유자 또는입니다. 그리고 또는 지상권자까지도 우리는 뭐 해주겠다?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에 넣어주겠다는 얘기야. 민법을 아직 안 배웠으면 모를 수 있는데요. 남의 토지 위에다가 건물, 정착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물건을 우리 뭐라 하냐면 지상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인의 토지에다가 건물, 공작물, 수목 있죠? 이런 거를 뭐 하죠? 소유하려고 해요. 그러면 요거를 소유하려고 하는 자, 그걸 지상권자라 부르거든요. 그 자도 뭐가 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 지위로 봐줘요. 토지 건물 별도로 인정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런데 요 지상권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는 거는 나중에 얘네한테 주택을 공급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뭐라고요? 나중에 지상권자에게 뭐다? 주택을 준다는 말은 아니고 이 사업이 30년, 40년 걸리잖아. 되다 보니 그 지상권의 권리를 인정해서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 뿐이지 뭐가 되죠? 지상권자가 나중에 주택을 공급해 줄게요 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 이거 중요해요. 임차권자는 당연히 아니고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시작.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고 지상권자에게 나중에 주택을 준다는 말은 아니고 임차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정의에 들어가지도 않고 다 기출된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가끔가다 설명드립니다만 우리가 1차 과목과 2차 과목에 연결돼 있어요. 다 이게. 그래서 1차, 2차를 나눠하는 것보다 같이 보는 게 시너지가 나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1차의 개론에도 공법이 5개씩은 나오고. 그러니까 같이 가야 돼. 따로 분리해서 보려고 그러지 말고. 이게 정비사업의 중요한 바로 뭐가 되어지죠? 3가지의 정의. 일단 봐요. 정비사업의 정의. 정비사업의 정의. 시행 방법. 토지 등 소유자. 이거를 제가 정리해 놓은 것처럼 하나로 쫙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두 팔 좀 올려봐요. 무서워 죽겠어요. 이렇게 해봐요. 목 좀 돌리고. 잘 보이는구만. 그죠? 잘 보이는데. 어쨌든. 그럼 그리고 이거요. 그 지하철에서 그 동영상 보시면 잘 들어봐요. 글씨가 작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해봐요. 그럼 화면이 커져요. 알았죠? 그렇게 늘려서 보세요. 그래서 사업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봐봐요.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의이 뭐니가 보여요. 오른쪽에. 노후불량 건축물. 지금은 좀 어렵고 나중에 얘기할 텐데요. 비용 따지면 뭐라고요? 비용이라는 걸 따지면 뭐라 하자? 40년까지 시작. 40년까지 사용하는데 보수 보강 비용이 더 커. 그러면 이걸 노후불량 건축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기간상으로 본다면 20년 이상, 30년 이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원래 40년까지였는데 20년에서 요거 바꿨는데 다시 또 바꾼다는 말이 있어요. 서울시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0년 정도 되면 이제 서울에서 조례가 30년이거든요. 이제 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80년대 말, 지금은 이제 88 올림픽 있죠. 그때쯤 지어준 단지가 들어가는데 지금 정부하에서는 안전진단 통과가 안 돼서 재건축이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실 지금. 그래서 좀 이번 정부는 지나고 봐야 될 것 같아. 어쨌든 아직까지는 뭐가 돼요? 단순한 기간의 도과에 대한 부분은 뭐다? 20년 이상, 30년 이하라고 얘기해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 지났다면 노후불량 건축물로 봐서 재건축 등의 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줘요. 물론 재건축은 뭐 해야 돼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가능한 거지. 그냥은 안 돼. 재건축은 왜? 투기 문제가 많아. 아무래도 뭐 때문에? 투자 수익이 좋으니까. 뭐 때문에?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하잖아. 이해가셨죠? 그런 경우 등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 동네에 도로 등이 있죠? 도로 같은 거. 근데 뭐라 불러? 이게 바로 정비 기반시설이야. 도로 등의 정비 기반시설. 그러면 이런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하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야?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정비 기반시설 종류 뭐예요?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시작.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03야. 03. 그렇죠?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그 밖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가스공급, 지역난방 다 뭐야 이게? 정비 기반시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 정비 기반시설은 이렇게 이해하세요. 정비 사업에 의한 베이스. 정비 사업을 위한 기반시설이야. 근데 공동이용설은 뭐냐면 동네에 있는 거. 동네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 그럼 뭐가 될까? 놀이터, 마을회관, 특히나 공동작업장 주의해야 돼요. 공동작업장. 시작. 공동작업장. 아주 올드한 내용인데 공동작업장. 동네 주민들 모여가지고 인형 눈 붙이는 알바하고, 그쵸? 이 상품 라떼로 붙이고, 그쵸? 그런 것들 하면서, 맞아. 그거 요즘 비싸대. 그 닭꼬치 있지. 닭꼬치 꽂는 알바가 있대, 이게. 하나당 250원 준대. 처제가 전화 왔어. 뭐 하겠냐고. 그래서 돈 많이 준다고. 가지고 한번 해볼까, 내가 주말에. 그러면서 노는이 뭐해, 그거라도 하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걸 공동수입 잡아가지고 주민들 공동비를 모으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러게 공동작업자라는 게 있어. 올드하게. 동네 주민들 무슨 뭐 열무작업도 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골 가면 또. 이해 안 돼. 어쨌든 그래요. 뭐라고요? 공동작업장, 그리고 구판장, 세탁장,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노유자, 어르신들, 애들, 노유자 시설. 이걸 다 뭐라 불러? 우리가 공동이용시설 불러. 하지만 29회 작년에 뭐가 나왔었냐면은 유치원. 유치원은 공동시설이 아니다 이 얘기지. 이게 29회 때 문제였어요. 그런데 유치원은 건축법상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이에요. 노유자 시설이 아니고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 아마 꼬마분들 자녀 두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어린이집 갈 때하고 유치원 갈 때하고 정부의 지원 부처가 달라요. 유치원 갈 땐 교육부야. 그리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예요. 달라요, 지원대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이에요. 내 말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법의 공동이용시설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어쨌든 처음에는 흐름하고 용어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나중에 이걸 공부할 수 있는 뭐가 초석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해 봅시다. 정비사업. 정비사업은 몇 가지? 세 가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그리고 시행 방법에 대한 부분의 관리처분 계획일 때 오피스텔로 처분 가능한 건 재건축. 그리고 건축물로 관리처분하는 건 관리처분 재개발. 그리고 주거환경 사업은 주택 부대 복리에 대해서 관리처분. 그리고 혼용 가능한 게 유일한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요. 소유자 정의는 뭐가 돼요?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 재건축이에요. 투기 문제가 생기니까 그 얘기고. 그다음 뭐가 되죠? 해당 내용에 나머지 사업,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이라고 한다면 토지 또는 건물 또는 그 지상권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봐준다라고 하는 점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기본 수준 봅시다.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274페이지 봅니다. 274페이지. 나오면 페이지는 적고 시작하세요. 그림책에다가. 그래야 찾기 쉬우니까. 274페이지. 왼쪽 위에 재정 목적 좀 봅시다. 이 법은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형 앞엔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시작.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됐습니다.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 환경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용어 정의에 대한 부분 중 제일 중요한 왼쪽 밑에 정비사업 별 20개 하시고요. 정비사업 하기 싫어요. 정비사업 세 가지 뭐예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죠.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읽어볼까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형 앞에 극히 열악. 키워드 찾겠지 이제. 다음 주에 일일 복습 잘 풀어봐요. 극히 열악, 과도 밀집. 과도 밀집. 형 앞에 넣었어요? 됐습니다.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하거나 끊어주고. 이게 첫 번째죠. 그럼 두 번째 뭐가 될까요?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 알았어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또 한자네.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뭐다? 우린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에요. 단독, 다세대 밀집한 지역에서. 그러니까 앞에 뒤에 두 문장 나누시면 돼요. 하거나 해서 중간에. 알겠습니까? 밑에 재개발 발표. 정비 기반시설이 뭐하다? 열악하다. 시작. 열악하다. 그리고 노후불량 건축물의 밀집, 열악 밀집. 거기서 주거환경 개선하거나 끊어주고. 뒷부분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라 한다 우리가? 이것도 재개발. 꼭 주택만 짓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도시환경 개선도 뭐다? 지금은 재개발이라는 거. 이걸 알아야 다음 주에 뒷조문을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쉬워요. 아셨죠? 그 얘기. 재건축은 뭐가 된다?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 양호 동그라미. 양호하니까 뭐가 돼요?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밀집한 지역이 있다. 노후불량한 공동주택 밀집. 그러니까 재건축은 양호 공동주택 밀집. 시작. 양호 공동주택 밀집. 이런 동네 뭐 한다 우리가?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그리고 오피스텔 특례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고 그 얘기. 그래서 정의 잘 기억하시고요.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 봅니다. 그 왼쪽에 뭐라고 나와요?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나올 겁니다. 필수적 시설? 뭐 그 말도 맞죠.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정비 기반 시설, 정비 사업을 위한 기반 시설 276 왼쪽 위에. 그럼 한 번 더 쳐봅시다. 도로 상하수도 공쓰리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시작.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그 밖에 주민생활에 필요한 열,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 정하는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비상대피, 가스공급, 지역난방 등등.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위한 필수시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약간 좀 거시적인 느낌이죠. 동네 느낌이 아니고. 근데 밑에 공동이용시설은 동네 느낌인 거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공동작업장 나오면 제일 헷갈려. 그래서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노유자 시설 이런 공동이용시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설치하게 되고 오른쪽 위에 별 20개 토지 등 소유자 시작 토지 등 소유자라고 했었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부분은 뭐다?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이 한편 먹고 재건축만 따로 돼 있어요. 그렇죠? 왜? 재건축은 투기 문제가 있으니까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
이해가셨죠? 그럼 일단 봅시다. 첫 번째 1번.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 사업. 시작.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임차권자라고 나온 적도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고. 그 다음 재건축은 형 앞에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가 되어집니다. 시작.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그리고 물어볼게요. 재건축인데 토지나 건물만 있다면 어떻게 돼? 매도 청구. 금방 까먹네. 뭐라고요? 토지나 건물만 있다면 조합에서 소유자한테 팔고 나가라. 너 조합원도 아닌데 이렇게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매수 청구와 달라요. 이건 매도 청구예요. 매수 청구는 소유자가 시행자한테 청구하는 거고 매도 청구는 시행자가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거야. 방향이 달라. 쓰지 마라. 써도 몰라. 나중에 바고 이해를 해야지. 이게 바로 뭐다?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러면 돌아와서 그림책의 순서 좀 볼게요. 봐보세요. 그럼 이제 뭐 할까요? 사업을 시행하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부터 해야 될까? 정비 사업을 위한 기본 방침부터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정비 기본 방침 시작. 정비 기본 방침. 그럼 봐봐요. 정비 사업을 시행할 때 봐. 이렇게 우리가 한반도가 있어요. 이렇게 한반도가 있어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뭐가 된다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이 시행되어질 때 정비 사업의 기본 방침이라는 것을 정비 기본 방침 순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들게 돼요. 근데 정비법에서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이 별로 없어요. 따라해 보세요. 정비 사업은 동네 사업이다. 그러니까 국장의 권한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 방침은 맨 위쪽에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바이브를 잡아주는 거야. 누가? 국장이. 정비법은 국장이 뭐를 가지고 권한이 있다는 부분이 거의 안 나와요. 정비 기본 방침이 거의 유일합니다. 국장의 권한이 있는 게. 대부분 정비 사업은 동네 시군들이 해요. 기본 조직에서 레벨이. 그래서 국장이 10년마다 만들어주고 5년마다 검토해서 하게 되고 그 내용은 잘 봐봐. 국가의 정책을 어떻게 할지 정책 방향. 하나 물어봅시다. 요즘에 정부의 재건축 등의 정비 사업의 정책 방향은 뭐죠? 어저께 어떤 분이 엿먹어라 아닙니까? 엿먹어라. 그러면 안 돼. 잡혀가. 말해버렸네. 어쨌든 재건축을 많이 못하게 하죠. 투기 문제라고 봐서. 근데 뭐 규제하는 걸 맞긴 맞는데 좀 너무 무분별한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긴 해요. 솔직히. 그죠? 좋게 얘기해줘야지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 뭐가 되죠? 노후불량 주거조사 개선계획 어떻게 할지, 그리고 재정지원 어떻게 할지, 그리고 정비 기본계획을 어떻게 만들지, 이거에 대한 수립 방향도 기본 방침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정비 기본계획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이해 가셨죠? 한마디로 뭐야? 정비 기본 방침은 지도가 나와 있듯이 전국적인 어떤 지침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그걸 모아 정하는 게 바로 뭐다? 정비 기본 방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물어볼게요. 국가 정책 방향은 기본 계획에 넣을까요? 기본 방침에 넣을까요? 기본 방침에 넣는 거야. 기본 계획과 기본 방침은 달라요. 순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거 잘 기억해 보실 게 또 뭐냐면 봐봐요. 의미가 뭐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요 동네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기본 방침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기본 방침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이렇게 어디가 있어? 이렇게 서울시가 있단 말이야. 서울시. 그게 지금 이거야.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서울시가 있어. 그럼 서울시에서는 당연히 서울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을 거 아니겠냐고. 이게 서울시라고 한다면. 이해 가시겠죠? 그럼 물어볼게요.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지금 정비사업의 개수가 몇 개쯤 돼요?
많다는 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313군데랍니다. 서울시 안에 있는 게. 근데 옛날에 오세훈 시장님 있을 때는 600군데가 넘었어요. 거기다가 박원순 시장 오시면서 이제 사업성이 없는 거 이제 해제하면서 이제 반으로 줄은 거야, 지금 이제. 그렇죠? 그러면 이 많은 사업을 봐봐. 한꺼번에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꺼번에. 그냥 동네 단지가 10개 있는데 9개 철거하고 막 부시고 지어. 그럼 나머지 1개 단지는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는 거지. 전세가 폭등에 뭐에 말을 하겠습니까, 어디? 솔직히 그런 말도 한다? MB님 때 뉴타운 사업 등등 하면서 재개발 저거 좀 많이 늘렸잖아요. 활성화하고. 그러면서 그때 전세가 폭등의 첫 번째 원인이었단 말도 많이 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해당 내용 부분에 언제 사업할지 뭘 정할까? 단계. 언제 할지. 또 뭐가 된다? 밀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잡아주게 돼요. 단계와 밀도 같은 거를. 그렇죠? 만약에 B란 곳이라는 게 지금 18년 1월 되어 있지만 요거 19로 합시다. 2019. 아니다. 2020으로 해야 되겠다. 뭐라고요? 2020 1월이다. 그러면 B란 동네는 뭐 할 때가 됐나? 사업할 때가 됐네. 됐죠? 그러면 사업할 때가 됐으니 뭐다? 다음 단계를 진행하자. 뭐? 재건축이면 안전진단부터 거쳐라. 됐죠? 그럼 한마디로 기본 계획을 만나면 무슨 말일까? 서울시 안에 많은 사업의 부지를 언제 사업할지 정비 사업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만들고 단계와 밀도를 잡아주는 게 정비 기본 계획인 거야. 그럼 물어볼게요. 이거 기억나나? 계획이 나오면 두 가지 떠올라야 돼. 첫 번째, 규제. 두 번째, 어디 만드는데? 어디? 딴 데 가서 배웠나? 라고요. 어디 만드는 데야? 그럼 다시 얘기해요. 기본 방침은 어디? 전국토에. 국장이. 정비 기본 계획은 어디? 그 안에 서울시란 동네에서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언제 사업할지 단계와 밀도를 잡아줘. 이해가셨죠? 이건 뭐야? 정비 기본 계획. 그러면 정비 기본 계획 누가 만들어? 여기 써있듯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 시장이 10년 단위로 만들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거야. 그러면 서울시이면 누가 만든다? 당연히 서울시장이 당연히 만들겠지. 뭐를? 정비 기본 계획을. 그리고 만약에 요 B란 동네가 20년 1월 달에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뭐가 된다? 할 때가 됐으니 이제 시작해야 되겠지? 다만 요 자리에다가 정비 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할 때 이게 재건축이면 안전진단 먼저 통과돼야지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게 해줘. 따라해봐요. 정비 기본 방침 시작. 정비 기본 방침 전국토의 국장이. 전국토의 국장 그리고 거기 중에 서울이 있다면 서울시 안에서는 많은 사업이 언제 시행될지 단계를 잡아줘. 이게 뭐야? 정비 기본 계획이야. 서울시장이 만들어주는 거겠지? 10년 단위로 5년마다 검토하고 그러면서 정비 기본 계획 만들었으면 그 사업의 부지에서 사업할 때가 됐으면 이 자리에 뭐 해야 돼 이제? 정비 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해야 돼. 여기다가 정해야 되는데 이게 재건축이 어떻게 된다? 재건축이면 안전진단 먼저 통과해야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봐봐, 이게 봐봐. 정비 계획에 수립식이 도래했다면 재건축은 뭐 해야 돼? 안전진단을 실시해줘야 돼.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안전진단 통과를 했다면 이제 뭐 하는 거야? 정비 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이라는 거를 뭐 하자는 거야? 정하자는 거야. 정비 계획을 만들어. 정비구역 정하자. 됐죠? 그러면 구역 정하면서 뭐가 된다? 사업이 시행되어지는 거지. 이해됐죠? 여기 봐볼게요. 한번 써줄게요. 재판 봅시다. 다 했습니다. 그럼 봐봐요. 이렇게 우리 한반도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정비 사업을 위한 기본 방침이라는 거를 누가 만든다고 했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토에.
10년마다 만들고 5년마다 검토를 해. 그러면 거기 맞춰서 서울시장은 서울시에서 각각의 A부터 B, C, D 등등등 해당 내용의 사업의 부지가 있을 때 언제 사업할지 단계와 밀도를 정해준다 이 얘기야. 그럼 뭐야? 2018년 1월, 2020년 1월, 2030년 4월 이런 식으로 단계를 나눠. 그게 바로 정비사업의 기본 방침 밑에 정비 기본 계획인 거야. 서울시의 정비 기본 계획. 시작. 서울시의 정비 기본 계획. 그럼 이건 어디 만드는 거? 서울시를 대상으로. 기본 방침은 전국 대상으로. 이해가셨죠? 그리고 나서 요 B라는 동네가 사업할 때가 됐으니 20년 1월 여기는 뭐 해야 돼? 정비 계획을 만들어서 정비 구역을 정한다 이 얘기야. 됐죠? 그러면 정비 계획은 어디야? 당연히 서울시 일부일 수밖에 없는 거야. 뭐 하나 물어봐야지. 일부 하면 떠오르는 거. 지구 단위 계획. 땡큐.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건 당연히 어디에 들어갈까? 정비 계획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뭘 정한다? 정비 구역을 정하는 거지. 요 자리에다가. 다만 이게 모이면 재건축이면 중간에 재건축 안전 진단을 통과해야만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해 주겠다는 거야. 취지는 지금. 이해가셨죠? 요 순서를 이해해야 돼. 무슨 말인지. 그럼 뭐 좀 물어볼게. 재건축 안전 진단은 언제 하는 거? 정비 계획의 수립식이 도래했을 때. 기본 계획 상으로. 이해가셨죠? 그러면 통과되면 그 다음에 다음 단계 진행하는 거야. 그러면 구역 정해지고 나면 이제 뭐 조합이 어쩌고 저쩌고 사업 시행 계획 만들고 진행하는 거야. 순서가. 요거부터 먼저 이해해 놔야 돼요. 지금 이 복잡한 이 내용을 지금 뭐 외우란 말이 아니야. 이걸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근데 요 사이즈 진행하는 부분 이거 있지? 요거 이것도 사실은 3시간은 걸려. 제대로 얘기하려면 우리가 근데 그럴 수는 없어. 지금 뭐 그럴 여유도 없고. 그래서 그 순서 흐름 정도만 이해하시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세부적인 뭐 지정권자가 누구냐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거니까 지금은 흐름 정도만 이해합시다. 정리합시다. 정리. 오늘은 우리가 1교시 뭐 했어요? 또 복습했어요. 그죠? 뭐 복습했더라? 개발행위 허가,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앞부분. 그죠? 조합까지 봤죠. 2교시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했지. 그래서 수용 방식이 있었고 환지 방식이 있었지. 그렇죠? 그러면 수용 방식에서 보상금을 줄 때 채권을 발행해 줄 수 있는데 그걸 뭐라 불렀지 우리가?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했어. 얼마 못 넘었지? 2분의 1. 그럼 수용 방식에서 공급할 때는 조성토지 공급과 원형지 공급이 있지. 뭐가 정상? 조성토지 공급이 정상. 그럼 지정권자 승인은 없지. 정상적인 방법이니까. 하지만 원형지는 개발되어 안 끝난 땅을 주는 거기 때문에 지정권자 승인이 있어야 되고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고 얘기했었어. 그리고 환지 방식. 환지 방식은 뭐야? 사업 전 토지를 사업 후의 토지로 권리를 바꿔주는 거. 환지 방식. 환지 계획을 만들어 환지를 처분한다고 한 걸 2교시에 배운 거예요. 개발 사업의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그래서 환지 방식은 뭐 적응환지한다, 청산금이 없는 거, 증환지한다, 감환지한다, 입체환지한다, 보류지가 있다, 채비지가 있다. 처음에는 단어부터 기억하셔야 돼. 단어를 몰라서 어려운 거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야. 들으면 이해는 가. 그렇죠? 단어를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개발사업 끝났으면 이제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을 위한 뭐가 나온다? 정비사업이라는 걸 보게 되는데 봐요. 정비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매번 얘기합니다만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이랬던 동네를 사업해서 따라라라따 이거 어디서 얘기했지? 러브하우스 나도 아는데 뭐냐고 이게.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에 그렇죠?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 러브하우스 맞아요. 뉴하우스. 봐봐. 그래서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순서가 아까 정비 기본 방침 만들어서 정비 기본 계획 만들어. 그럼 한 번 더 물어볼게. 정비 기본 방침은 국장이 전국에. 우리 서울시에 정비 기본 계획. 재건축이면 그 다음에 안전진단 통과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자리 정비 계획 만들어 구역을 정해. 그리고 시행자 누군지 본 다음에 구역에서 사업 시행 인가받고 사업을 시행해. 그럴 때 권리관계를 정리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걸 만들게 돼. 그래서 사업 전거와 사업 후거의 가격을 정리해주는 거지. 그리고 가격 정리 끝나면 이제 뭐가 된다? 종전거 철거하고 사업 끝나면 대지건축물 이전 고시하면서 다음날 권리가 이전되고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일단 뭐 한 거예요? 요 정비 사업의 정의하고 사업의 순서 마무리 진 거고요. 다음 주는 정비법 뒷부분 내용 있죠? 오늘 요까지는 봤으니까 뒷부분 내용들 쫙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